지금부터 세미나 주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순서는 환경 분쟁 조정 사례 또 주제로 안은진 주무관님께서 담당을 해주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중화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안은진 주무관이라고 합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분쟁조정 분야의 위원회 운영을 좀 담당하고 있는 담당 주무관인데요. 과거에 조사관 했던 그 경험이나 최근에 저희 위원회에서 주로 논의되는 내용들 그런 것들을 좀 사례 중심으로 해서 오늘 참석해주신 그 지방위원회 직원분들이나 건설환경 관리자분들께 좀 저희 위원회 조정 과정에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을 좀 그리고 주로 고려해야 될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몇 가지 좀 나누고자 합니다. 다들 이미 잘 아시겠지만 그래도 조금이나마 좀 유익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순서로는 저희 분쟁사건 처리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분쟁사건은 정말 수많은 분야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건도 너무나도 다양하지만 오늘 이제 그 건설 환경에서 주로 발생되는 그 정신적 피해와 그 건축물 피해 이 두 가지 사례를 좀 중점적으로 좀 소개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주로 고려해야 될 그런 사항들, 그리고 이제 올해 이제 배상 기준에 대해서 어떤 것들이 개정됐는지를 좀 간략하게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분쟁 사건은 저희가 연 약 200건 내외로 좀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형별로는 재정, 조정, 알선 이런 것들이 많이 있지만 재정이 거의 다 대다수이고요. 그리고 피해 원인별로는 이제 건설 현장의 소음 진동으로 인한 피해가 사실 가장 많이 이제 발생되고 있습니다. 유형별로는 정신적 피해와 건축물 피해가 좀 많이 호소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특히 정신적 피해 신청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께서 점점 그 쾌적한 생활 환경과 정온한 환경 이런 것들에 대해서 권리나 가치로 많이 인식하고 있으시다라는 것들이 좀 많이 느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재정문을 이제 각 당사자들께 드리면 당사자께서는 60일 이내에 받아들일지, 저희의 재정안을 받아들일지 혹은 민사로 가실지 여부에 대해서 결정하시는데요. 이제 거의 90% 내외로는 승복하고 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처럼 주로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 사건이 많이 접수가 되고 있고, 사례 몇 가지를 좀 보면서 주로 다뤄지는 논점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은 이제 부산시에서 거주하는 신청인 약 440여 명이 인근 아파트 공사장에서 발생한 소음 진동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신청한 사건입니다. 공사 현장과 아파트는 약 13m 이격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가 사건을 결정함에 있어서 소음과 비산먼지 관련해서 이 사건에서만 봤을 때 좀 여러 번의 행정처분이 좀 있었습니다. 비산먼지 관련해서는 세륜 수사시설 조치 미흡, 그리고 이제 특정공사 장비 사전시간 미준수 이런 것들이 좀 있었고, 공휴일 공사도 조금 확인이 되었고요. 그리고 조석공사도 좀 확인이 되었고, 먼지 피해 여부에 대해서도 좀 인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총 30%의 배상액이 가산된 그런 결정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약 5천만 원의 배상 금액이 판정이 되었는데요. 여기에서 저희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 가산율에는 아까 말씀드린 이 모든 것들을 다 보고, 또한 피신청인이 가해 방지 노력을 얼만큼 하였는지, 그런 피해 회피 가능성들은 좀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저희가 피해 배상액에 대한 가산율을 결정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소음과 진동 평가를 진행하는데요. 그 평가 결과가 한 개는 초과 혹은 한 개는 초과에 근접한 경우는 총 30% 가산을 저희가 고려를 하고요. 둘 다 초과한 경우에는 피해액이 많은 항목의 가산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석 시간에 대한, 여기에서 조석 시간은 아침과 저녁 그리고 야간까지 모두를 포함하는데요. 이 공사 시간과 공휴일 공사, 그러니까 빨간 날,
임시고유를 포함한 그런 공휴일 공사 때는 이제 피해액이 똑같이 30%를 가산을 고려합니다. 그리고 정온시설에 대해서는 5dB를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먼지는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지 신청인께서 먼지 피해에 대한 증빙을 해서 그것들을 위원회에서 인정하였는지 여부 등을 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동일하게 30% 가산을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좀 다 이제 현장에서 좀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좀 사례를 가져와 봤습니다. 다음은 이제 청주시 사건입니다. 청주시에 거주하는 약 1,800여 명, 많은 분들이 집단 민원으로 신청을 해주셨던 사건입니다. 공사 현장과 아파트는 약 40m가 이격되어 있었고요. 근데 최대 평가 소음도가 이제 65dB이 기준인데 좀 많이 초과된 76dB로 평가가 되어서 550명 대상으로 좀 상당히 큰 배상액이 이제 배상 결정이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약 4억 원의 배상 결정이 이루어진 사건인데 보시면 17만 8천 원부터 170만 원까지 상당히 많은 그 범위 내에서 피해액이 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좀 주목할 점은 주로 이제 건설사에서는 별도 손해사정을 통해서 이제 세대별로 저희한테 오기 전까지는 노력하는 그런 과정에서 손해사정 통해서 이제 아파트 세대들과 사전 협의를 노력하시는데 그때는 사실은 세대상 기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시겠지만 그렇지만 저희는 이제 개개인이 모든 피해를 봤다는 그 개개인에 주목하다 보니 그 저희 배상액은 세대가 아니라 이름이 나옵니다. 각 몇 호에 누구 이렇게 이름이 나오다 보니 이런 식으로 집단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에 초과가 됐다고 하면 사실 배상액도 많아지고 그 민원에 대한 그 쓰여야 되는 그 자료들도 상당히 좀 많아지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1,000명대 이상의 집단 민원이 계속 지속적으로 좀 접수되고 있어 배상액이 좀 많아지는 그런 상황도 있다라는 점을 좀 공유드리고자 말씀드렸습니다. 이 다음에는 이제 인천시의 택지 개발 사업 중에 아파트 공사 현장인데요. 이것도 좀 이제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해주셨고, 공사 현장과 아파트는 25m 정도 이격이 되어 있었습니다. 65dB이 여기도 주거 지역이기 때문에 기준이었는데, 72dB이 최대 평가 소음도로 평가가 되었고, 그래서 약 413명을 대상으로 약 1억 원의 배상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렇게 배상 결정을 해드리면 아무래도 주변에 뭐 이야기가 가다 보니 신청하지 못한 분들이 그걸 듣고 이제 매일매일 전화가 오십니다. 신청 추가로 신청을 하시고, 그래서 이제 이 이후에 뭐 9개, 10개 정도의 재정이 신청이 돼서 한 번 더 저희가 재정 결정을 하였고, 그걸 통해서 또 이제 이야기를 들으시고 해서 총 23건 정도가 접수가 되는데, 사실 저희가 권해드리는 건 저희는 동일한 평가 기준이기 때문에 거의 옆집이나 윗집이면 거의 비슷한 배상 결정 또는 평가 그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저희 결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다리기보다는 이제 적극적으로 좀 합의를 해주시는 것을 권고를 좀 저희가 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안내드릴 사항에 대해서 정신적 피해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안내드릴 사항입니다. 이거는 경기 이제 부천시에 거주하는 신청인들이 이것도 아파트 이제 공사장 소음 진동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주장한 사건인데요. 이게 사실 저희가 검토 기준은 65dB인데 평가 소음도가 0에서 3dB 범위 이내에서 소음 피해가 있다고 판단되는 세대 혹은 개인에 대해서 배상 기준의 60%를 좀 적용한 배상 결정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65dB 초과한 세대 거주자를 중심으로 피해 여부를 판단하지만 그런 종합적으로 봤을 때 그 평가 소음도가 거의 근접한 세대이고 주변 상황이나 전문가 평가 결과 판단 결과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그 근접한 범위 이내에서 소음 피해가 있다고 판단된 세대에 대해선 좀 별도로 판단한다는 점을 좀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65 미만이라고 해서 뭐 무조건 제외되거나 하는 그런 사안은 아니고 별도로 좀 판단한다라는 부분을 좀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제 건축물 피해에 대한 그 부분을 좀 안내드리겠습니다. 이제 여기는 이제 서울시 이제 강동구 사건인데요. 이제 신청인이 인근 아파트 공사장 진동으로 인해서 건물이 좀 피해가 입었다며
이제 지방이 불복 사건으로 좀 주장하신 사건인데요. 사실 거주지는 오래된 집이었습니다. 그리고 도적조 건물이었고 약 9m 정도 기업이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 공사 현장은 이제 보통 사후 조사를 하시는데 이 사건은 조금 특이하게 사후 조사 때 건물 균열계에 설치됐던 균열이 많이 확대되는 양상으로 좀 보였습니다. 그 사후조사 보고서 내에도 일부 정면, 그러니까 공사장 정면이나 배면에서 좀 심한 변이를 보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도 좀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노후화된 건축물임에도 불구하고 사전 사후 시기를 감안하더라도 일부 공사 현장의 진동이 누적하여서 신청인 건물에 영향을 일부 미쳤을 가능성을 인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100%를 인정한 건 아니고요. 진동 피해 기여율을 약 40%로 저희가 또 별도로 계산식이 있습니다. 그 계산을 통해서 40%가 산정되어서 그 일부 그 크랙한 부분에 대한 도장 공사 그 금액에 대해서 배상 결정한 그런 사례입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인정된 사례이고요. 사실 사전 사후 이제 조사 결과가 거의 동일하다거나 많이 노후화되거나 이런 모든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그 조사 결과를 저희한테 제공을 해주시고 그걸 통해서 이제 좀 해당 사항에 대해서 판단된다라는 점을 좀 인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경기 포천시 사건이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당시 산이었던 곳을 발파를 통해서 도로화하는 그런 작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변이 상당히 많이 발생됐었고 그 토사 작업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그 발파 작업도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인접해서 약 30m 옆에 있는 민가였는데요. 이 민가는 사전 사후 조사 결과가 사실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가 평가를 진행을 하였고 그 평가를 했을 때 저희가 노후화된 조적조 기준이 3.5ml/s인데 이거 대비해서 약 2배 안 되게 좀 기준을 많이 초과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확인된 것을 통해서 이제 전문가 검토도 시행했는데 이제 전문가 분도 이제 외벽에 구조적으로 좀 치장된 치장벽돌이라는 치장벽돌이 설치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 외부의 지속적인 진동으로 인해서 크랙이 간 것으로 보여진다라는 의견을 주셔서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좀 판단해서 그 진동 피해 기여율이 60% 정도로 산정이 돼서 배상 금액이 제시된 사례입니다. 사실 저희가 그 시험 발파식 이미 이제 공사하시기 전에 모든 시험 발파식을 다 제시를 해주시는데요. 그걸 통해서 저희가 발파를 통한 진동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평가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 또한 그 사전 사후 조사 그리고 작업 관리에 있어서 인접 민가를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좀 그렇게 노력을 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좀 생각을 하였습니다. 네, 건축물 피해 이제 마지막 사건인데요. 이건 예전 2020년 사건입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가져왔는데 서울 마포구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좀 특이상 공사 현장과 거주지가 상당히 많이 가까웠습니다. 5m면 저희가 평가할 때 상당히 가깝다고 보는 그런 정도인데 여기에서는 이제 인근 공사장 진동과 그 지하수 수위 저하 이걸로 인해서 건물이 좀 침하되었다라는 그런 의견으로 좀 신청해 주신 그런 사건입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뭐 평가나 전문가 검토 결과 그 수위계를 계측했을 때 굴착 심도에 따라서 지하 수위가 저하되고 그 저하된 그 평가가 확인되었고 그 수위 저하로 인한 집안 침하 기여율도 사실 상당히 높게 좀 계산이 되어서 평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굴착에 따른 지하 수위 저하가 건물 하부 집안 침하에 좀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좀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위원회에서 결정해서 피해 보수 비용 약 8천만 원의 배상 판단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더 잘 아시겠지만 지하수 영향 범위인 경우에는 공사 과정 중에 지하수 수위 변화에 대해서도 좀 챙겨야 될 부분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좀 공유해드리고자 좀 가져왔습니다. 방금 말씀드렸었던 그런 사례를 중심으로 저희가 최근에 위원회에서 많이 이제 논의되고 있던 것들에 대해서 좀 공유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저희가 사실 모든 공사 현장에 대한 사건을 받을 때 장비 투입 내역을 받게 됩니다. 근데 장비 투입 내역이 아무래도 가장 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공정별로 어떠한 장비를 투입했는지 확인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실제 사용된 장비 현황에 대해서 제출을 받으면 가장 좋고, 이제 이게 일주일별도 아니고 사실 하루하루 단위입니다. 하루하루 단위로 어떠한 장비, 그건 이제 구체적으로 용량이나 좀 그런 규격이 어떠한 규격의 장비가 사용됐는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좀 구체적으로 받을수록 평가가 더 용이하고 좀 오히려 더 확실하게 평가가 된다는 점에서 더 유리하게 그렇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조사관분들이 이제 또 전문가와 함께 검토를 하시는데, 그럴 때 이제 저희가 자료 보완을 좀 많이 요청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본업에도 불구하고 너무 이제 저희가 요청하는 자료가 많아서 많이 힘드신 걸로 알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장비를 정확하게 주셔야 어떻게 보면 건설사 입장에서도 과대하게 평가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협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피신청인 이제 의견서를 서면으로 먼저 받고, 또 이제 위원회 재정회의에 이제 또 모셔서 참석해서 발언을 이제 하게 되는데, 이제 뭐 그 발언으로 결론이 나는 건 아니지만 저희가 공사 저감 노력을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상의 산정 기준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자료를 통해서 추가적으로 실시한 저감 노력이 어떤 거였는지 이제 당일에 말씀하시고자 하시면 당황하셔서 말씀을 못 하시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미리 좀 소명을 해주시면 좀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런 가해 방지 노력이나 교섭 경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한테 좀 제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위원회에서는 이제 22년도를 기점으로 배상액 산정 기준이 뭐 법원 판례나 이런 것들에 비해서 상당히 낮다라는 그런 문제점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제 제기가 조금씩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22년도부터 계속 저희 이제 피해 배상액 이것 지속적으로 좀 상승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실화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현재는 올해 25년 기준으로 1일 동안 이제 1개월 내에 7,000원으로 과거 대비 좀 많이 상향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안내드리고자 하고, 그래서 그 개인별 결정 금액은 아까 한번 보셨듯이 이제 사실 17만 원 혹은 더는 더 가깝고 더 시끄러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170만 원 이렇게 좀 재정 결정 많이 상이합니다. 그래서 다수인 좀 민원일수록 사실 분쟁의 원천 해결 위해서는 저희가 시청인 분께 먼저 합의를 권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합의 의사가 있으신지 여부를 여쭙고, 의사가 신청인 분도 있으시고 피신청인 분도 있으시다 할 때는 합의를 보다 훨씬 낫습니다. 왜냐하면 시면 아무래도 개개인이 또 다른 분쟁이 또 생길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것인데, 오히려 바로 옆집과 좀 더 받게 되면 또 다른 분쟁이 생기기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신청인 분도 피신청인 분도 합의를 저희 검토하고 있다 말씀드리고, 그리고 그 기배상 판결에 대해서도 이제 말씀드리는 부분이라서 좀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합의할 때 저희 분쟁 조정 오기 전에 이미 어느 정도 합의를 했습니다라고 저희한테 말씀해 주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구두로 합의한 경우도 사실 많습니다. 왜냐하면 여기까지 올지 모르고 그냥 이 정도는 현금으로 줬다거나 하면 분명 그런 것들을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종합적으로 결정하시지만, 정확한 건 서면 합의를 통해서 그 도장을 찍어서 합의를 먼저 하셔야 합니다라고 안드리고 있습니다. 합의도 그냥 공사 현장으로 인한 피해 이렇게라기보다는 소음, 진동 또는 그 외 재반 사항 등 이렇게 최대한 그래도 구체적으로 좀 합의의 대상물을 좀 명확하게 작성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소멸시효는 저희가 피신청인께서 주장해 주셔야 검토를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3년 또한 10년 이렇게 경과시 소멸시 완성된 이 부분은
구체적인 기산일은 사실 사건마다 다 판단을 해야 됩니다. 판단을 그 사건과 비슷한 법원의 판례가 있으면 그것들에 대해서 따르는데 먼저 여기까지 가기 위해서는 피신청인께서 주장해 주셔야 한다라는 점을 좀 안내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사실 아까 최소 금액이 뭐 32만 원 그 가량 수준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평가를 매일 단위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공사가 3년이 있었어도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느 수준이라고 하지 않고 매일 단위로 하다 보니 사실 소음 피해 자체는 하루라도 초과한 경우에 최소 금액의 몇 %라고 해서 하루니까 빠져나가는 그런 개념을 합니다. 그래서 하루도 지금 초과한 경우 배상 등이 산정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까지 좀 고려 사항에 대해서 안내 드렸고요. 내가 어떤 걸 그 배상의 상향 부분을 아까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소음 진동 피해에 있어서 조석 시간이라는 걸 많이 헷갈려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조석 시간은 아침 저녁 시간을 피해서 공사를 해달라는 의미고 그걸 저희가 구체화하였습니다. 달라진 건 없고요. 아침 새벽 시간, 그러니까 저녁 시간 그리고 야간 시간을 명시해서 신청인이 이 시간이 이런 공사가 있었습니다라고 주장할 때 저희가 실제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뭐 100% 경찰처럼 확인할 수는 없지만 그 재반 사항에 대해서는 논의한다는 점, 확인한다는 점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저희가 층간소음 피해 사건을 상당히 많이 들어오는데요. 이제 이런 것들은 관련 법 개정 사항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반영하였다라는 수준으로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풍력 발전은 저주파 소음에서 특별히 풍력 발전 특성에 맞는 저주파 소음 기준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측정 방법하고 예측 방법에 대해서 좀 저희가 구체화하였습니다. 또 빗공에도 지금 현재 분쟁 위치랑 상관없이 모든 빗공의 피해 기준이 동일했습니다. 금액이 동일했고 구역별로 이제 기준 자체가 동일했는데 이것을 저희가 조명환경 구역이라는 제1종에서 제4종으로 다 나누어져 있는데요. 구역별로 나누었다라고 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수많은 건설 기계가 있고 그 기계가 대체 몇 미터 떨어졌을 때 얼마만큼의 저감 효과를 통해서 몇 데시벨인지 여부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 저희가 좀 그런 출력이나 작업 환경별 소음 레벨에 대해서 좀 구체화해서 저희 배상 기준에 담았고 저희 분쟁 조정 이제 위원회 조사관을 통해서 사건을 볼 때 이런 것들을 좀 구체화해서 보고 있다는 점 좀 안내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기까지 저희 이제 부족하지만 사례 위주로 좀 말씀드리고 도움이 될 만한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